먼저 RTL 회로를 리뷰해 봅시다. RTL 회로를 그립니다. 여기가 A, 여기가 Y. 요소까지가 하나의 스위치라 그랬죠. 자, 이거를 등 까인 형태로 스위치 회로를 그리면 왼쪽 회로는 개념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A, Y. 자, 왼쪽 거 설명하나, 오른쪽 설명 하나 똑같아요. 먼저 이 회로의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전력 소모가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할게요. 스위치가 온 됐을 때 문제가 좀 전력 소모가 많아요. 자, 스위치가 온이 됐어. 이게 5V가 걸리죠.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전체 소자에서 전력 소모가 하려면 양단의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 R만 돼. 그래서 전력은 V 곱하기 I 해주면 되는데 V는 알고 있죠? 5V로. 그걸 딱 적읍시다. 여기서 V는 5V고 I는 여기 RC인데 RC분의 5V입니다. 따라서 P는 RC분의 25가 되죠. P는 RC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RC, P 값은 RC가 크면 클수록 전력 소모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두 번째 R 저항 형태의 부하가 걸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봅시다.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고 RC 이제 여기에 이제 부하가 걸려요. 근데 이 부하가 저항 형태야. RL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V 하이일 때 전압은 5V가 아니에요. 이제는 V 하이일 때는 RC 더하기 RL분의 RL 곱하기 5V죠. 뭐 RL을 모르잖아. RC도 지금 모르죠. 근데 통상적으로 74LS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럴 때 대충이니까 이게 VO 하이는 티피컬한 경우가 3.4V다 라는 거죠. 5V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5번은 커패시터 부하가 걸렸을 때. 자, 우리가 저항 부하가 걸렸을 때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커패시터 부하가 걸리면 파형의 변화인데 즉 시간의 지연이 생겨. 자, 그러면 한번 회로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출력단이 이제 이 RTL 회로고 여기에 부하가 걸리는데 5번 부하에는 커패시터 성분이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이제 먼저 이렇게 합시다. 부하에 C 성분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시간 지연이 없는 경우를 보려면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C가 없어. 그럴 때는 스위치를 ON에서 OFF로 딱 하는 순간에 Y는 0에서 1로 탁 바뀌어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CL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위치가 딱 바뀌더라도 0에서 1로 못 올라가. 갑자기. 어떻게 올라가는가? 저 RC에 의해서 충전되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충전이 돼. 그 시정수는 얼마냐 하면 타워가 RC. 5타워가 지나면 거의 뭐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R이 크잖아요. R이 크면 타워가 클 수밖에 없어. 타워가 RC니까. 타워가 크다는 말은 전파 지연 시간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개의 성능을 한꺼번에 표시를 할게요.
RC 값에 대해서 성능을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면 전력 소모는 크면 클수록 RC가 작으면 작을수록 TPD가 좋아져. 지연 시간이. 이거는 P 소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경우, 요거를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로 두죠.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일반적인 학생이라든지 수학자라든지 공학자라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벌써 절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답이 뭐가 좋으냐 하면 2번이라는 답을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판매를 하잖아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2번 하나를 내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세 개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저한테 1번은 속도를 중시하는 데 사용하고 3번은 전력 소모가 작은 데 사용하라. 전력 소모가 작다는 거예요. 야전용이에요. 자, 속도가 중시하고 속도 빠를 때 사용하는 거고 2번은 뭐 어느 사이 둘 사이 절충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삼성 고참 부장들 이상 교육을 할 때 그때 공장장이 답을 맞췄다고 그랬죠. 그 공장장이 답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1번, 2번, 3번 안에 답이 없다. 구조를 바꿔라. 자, 구조를 바꾸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옆에 걸 세로 그리면 이런 특성을 보이잖아요. R에 의해서.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구조를 아예 바꾸면 이런 특성이 보이도록 할 수 있다는 거지. TPD도 엄청 적고 전력 소모도 극단적으로 적은 걸 만들 수 있고 그 절충도 아까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아예 구조를 바꿔라는 거야. 이게 RTL이죠. 그죠? 이게 이제 TTL이야. TTL을 설명하려고 하면 RTL이 나와야 돼. 무조건. 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 일단 앞에 RTL 회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RTL 회로 다시 한번 볼게요. 스위치가 열려져 있을 때 닫았다 열릴 때 커패시터 부하가 있죠. 그러면 열면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지. 자, 이번에는 전력 소모는 뭐냐? 어떨 때 생기느냐 하면 스위치가 닫혀져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지 조건이. 이때는 전류가 많이 흘러. R이 적으면. 그래서 전력 소모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는 뭐냐? 그러면 출력이 하이일 때 발생하는 문제고 밑에는 출력이 로우일 때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바로 토템폴이라는 거예요. 토템폴은 뭐냐 하면 무엇 위에 무엇이 있는 형태가 돼.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스위치 위에 스위치가 있는 걸 우리가 토템폴이라 그래. 스위치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에 의해서 스위치 두 개가 이렇게 작동을 해요. 여기가 Y잖아요. 이쪽을 스위치 1이라 하고 밑에를 스위치 2라고 해요. 이 두 개의 스위치는 동시에 열리진 않아요. 서로 반대 개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가 ON이면 하나가 OFF라는 거예요. 자, 스위치 2, Y가 있잖아요. A가 로우다. 그러면 스위치 1이 ON, 하나는 OFF야. 위에가 ON되고 밑에가 되면 얘는 하이가 돼. 얘가 하이잖아요. 스위치 1이 OFF되고 얘가 ON이 돼. 그러면 얘는 로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조적으로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봅시다.
우리가 출력이 하이일 때, RTL일 때 한번 봅시다. RTL일 때는 스위치가 이렇게 닫혔다 열리는 순간에 이렇게 충전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우리가 토템폴일 때는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요 스위치 여기 닫히고 요거는 오픈되죠. 그럼 여기다 커패스가 또 있어. 얘도 똑같아. 요런 순간에 이렇게 충전될 거야. 근데 차이점은 얘는 R이 크고 얘는 R이 적어. R이 적으면 TPD가 적고 TPD가 클 수밖에 없어. 자, 그럼 TPD가 작은 게 허용이 되나? 왜? 전력을 봐야 돼. 로일 때는 R이 적으면 안 돼. 적으면 전류가 커져가지고 전력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근데 토템폴일 때는 그죠?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 로일 때는 밑에 스위치는 닫히고 위에 스위치는 열려버려. 그래서 로일 때는 왼쪽은 전력 소모가 많은데 오른쪽은 아예 전력 소모가 생길 수가 없어. 전류가 안 흐르니까. 해결된 겁니다. 참고로 7404의 내부 회로도를 한번 빠르게 그려볼게요. 회로는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 회로 해석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쉬운데 지금은 회로 해석까지는 안 할 겁니다. 여기가 Y, 여기 그라운드, 여기가 5V, 여기가 A입니다. 자, 요게 트랜지스터, 요게 스위치고, 요게 스위치 1, 얘가 스위치 2, 스위치 위에 스위치, 요게 토템폴입니다. 요게 뭐 하느냐? 분배 역할을 해요. 분배라는 거는 스위치 1을 열까, 스위치 2를 열까, 동시에는 절대로 안 열어. 자, 요거는 입력단이에요. 입력단이 트랜지스터고, 출력단이 트랜지스터인 로직. 그걸 TTL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TTL 쓸 때 문제가 있어요. 두 개의 출력 스위치 있죠. 스위치 1, 스위치 2. 그 트랜지스터인데 그거를 동시에 ON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봅시다. 자, 출력단만 그립니다. 저항 있고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하나 있고 트랜지스터 밑에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는 분배기가 둘 중에 하나만 연다 그랬죠. 근데 이게 ON이 되고 뭔가 잘못되가 이것도 ON이 돼. 그러면 이 R이 작다 그랬죠. 그럼 이쪽으로 전류 패스가 I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한 1초, 2초만 지나면 얘가 터져버려. 터져가 고장난다는 거. 근데 분배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여는데 왜 둘 다 ON을 시킬 거냐? 정말 학생들이 이걸 ON을 잘 시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로를 막 꾸미는데 잘못해가 출력과 출력을 이렇게 쇼트 시켜버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해 학생들이. 자, 이렇게 두 개를 쇼트 시켰잖아요. 그러면 왼쪽 인버터의 출력단이나 엔드게이트의 출력단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버터의 출력단을 그리고 엔드게이트의 출력단을 그려요. 얘도 출력은 토템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위에 거는 하이, 밑에 거는 자, 이 하이면 이게 온, 오프예요. 밑에 게이트는 출력이 로야. 그럼 이게 오프고 이게 온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출력이 이렇게 쇼트돼 있어, 위에, 그치? 그러면 어떤 전류 패스가 생기느냐 하면 요렇게, 요게 뭐예요? 왼쪽하고 똑같아. 똑같이. 그럼 요 저항이 터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만 앞에 중요한 건 질문 안 하고
꼭 뒤에 부록을 이어가지고 기타 특성에 들었는 것을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iOS가 뭐냐고 물어. iOS는 뭐냐면 쇼트 서킷 아웃풋 커런트예요. 중요하지도 않는 질문을 했는데 답은 해줄게요. 일단 내가 어떤 게이트에 출력이 있어. 게이트의 출력이 현재는 하이인데 그놈을 강제로 내가 출력을 그라운드 0으로 만들어. 강제로 쇼트시키는 거야. 그라운드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가 iOS야.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로 한번 출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토템폴 출력단입니다. 자, 요게 ON이고 요게 OFF 때가 출력이 하이죠. 그 출력을 강제로 그라운드를 시켜버리죠. 그럼 어떤 전류 패스가 생기느냐 하면 똑같아 앞에 하고 이렇게 전류 패스가 생겨. 그 전류가 iOS예요. 이거 중요 안 합니다. 이거 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 한 1초 지나면 터지고 없어요.